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장관이 된다든지 하려면은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본인이 저질렀던 온갖 과오들, 이런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시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김승희 후보자의 어머니가 바로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김승희 후보자의 어머니가 상당히 나름대로 재산이 좀 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도동에 아파트 2채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김승희 후보자의 딸에게,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의 남동생에게 이렇게 편법 증여를 했다. 이제 이런 의혹을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보상도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김승희 후보자의 어머니가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989년부터 그 남양주 그쪽에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 뭐 투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여기를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18년 10월인 것이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정 제안이 나오고 바로 2달 후에 아직은 그 지정 제안 직후니까 그때 그 김승희 후보자의 남동생에게 이 땅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족 간의 증여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잘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불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이니까 얼마 전이죠. 지난해. 그때부터 여기 토지 보상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2021년 6월에,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실시가 되기 6개월 전이죠. 바로 그때 아들에게 증여를 한 그 땅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하나 두고 있는데 거기로 이 어머니가, 김승희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기거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김승희 후보자의 어머니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현재 101살, 이 전입신고를 할 때 100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살이 된 어머니가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겠다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그게 이례적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의혹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토지 보상, 결국은 그 아들이 보상을 받겠죠. 그 토지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에 더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게는 1억 원이 넘게 이게 추가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1억 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바로 그 조건이 1년 이상 거기에서 거주할 것. 그래서 2021년 6월에 이제 그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면은 아마도 이 토지는, 이 집안은 2022년 6월 그리고 6월 직후 뭐 이때쯤 토지 보상을 받게 돼 있었던 모양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법원에서 그 범죄의 증명이 있는 이런 경우에까지도 그거는 가벌성이 있어야만 논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 자격에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일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거 상관없다 이러겠죠. 그게 윤석열의 도덕성, 이제 도덕도 이야기 안 합니다. 윤석열의 준법 정신은 딱 그 수준이다. 그러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어쨌든 100살 노모가 그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한다고 전입신고를 했다. 뭐 그러면은 그게 당장 그것만 본인이 했다고 하면은 그게 뭐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죠. 윤석열 대통령은 괜찮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이 이제 100살, 101살 된 어머니를 그곳에 가서 거주하게 놔뒀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상금을 받는다. 이거는 그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김승희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기가 보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가서 그 컨테이너에 사는 거다. 괜찮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윤리관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하는 거랍니다. 괜찮죠? 여러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101살 된 어머니를 그 컨테이너에서 살게 한다. 그래서 남동생이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101살인 사람이 1년을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남아있는 인생 전부일 수도 있는데 1억 원하고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게 윤석열 정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장관 후보자 괜찮은 것이죠. 분명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